네, 안녕하세요. 김희선이고요. 이렇게 저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, 왜 이렇게 떨리지? 너무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좀 로맨틱 코미디 네. 좀 어떻습니까? 우리 그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. 따님이 어떻습니까? 엄마의 멜로 연기를 좀 응원을 해주던가요? 어떤가요? 더 좋아해요. 그래요? 키스해? 뽀뽀해? 그렇지. 따님이 지금 몇 살이죠? 중이에요. 2009년생이군요. 네, 맞아요. 아, 어떻게 이렇게 딱? 제 아들이 2010년생이니까. 맞아. 한 살, 맞다. 한 살. 지금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? 사춘기 좀 지난 것 같긴 해요. 근데 요즘 애들이 좀 빨리 오잖아요. 그래서 연하 양은 좀 어땠어요? 그런 걸 좀 잘 지나갔습니까? 엄마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뻗을 자리가 아닌 거를 눈치를 좀 빨리 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접었어요.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갱년기가 사춘기 이긴다고. 제가 아기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. 만약에 너랑 나랑 붙으면 내가 이긴다. 그랬더니 붙을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. 나도 가만 안 있어. 네, 맞아요. 네. 주변 그 학부모님들께도 인기가 조금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이들이 친하면 어쩔 수 없이 엄마들끼리 친하게 당연하죠. 되잖아요. 예. 네. 근데 또 우연히 성격이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. 아이들 재워놓고 술 한잔 하는 것도 되게 잘 맞았고요. 사실 그거죠. 안 그래요? 부어라 마셔라도 하고. 부어라 마셔.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. 애 키우고 좀 스트레스 푸는 거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래요. 네, 술 한잔 하면서 또 남편도 좀 얘기도 하고. 얘기도 하고.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. 네, 그거죠. 이게 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쁜이 선발 대회 같은 거. 맞아.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걸 나갔는데 대상을 받아서 그날 잡지 표지를 하게 됐어요. 맞아. 예전엔 네. 잡지의 모델로 데뷔를 해서 연기자. 그렇죠. 학생 잡지, 막 주니어 하이틴 이런 거 있잖아요. 잡지 표지를 했는데 광고가 들어왔고 그때가 이제 신해철 씨랑 첫 광고였어요. 아이스크림. 꽃게랑이에요 하는 한창 때는 주량이 얼마 정도 되셨던 겁니까? 어떤 걸요? 소맥으로 했을 때. 네. 소맥만 했을 때 한 20잔? 야, 20잔이면. 근데 예전에는 20잔도 이런 요즘 20잔이 아니에요. 그 작은 잔이 아니에요. 그죠? 그럼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5대 5라면 가득이잖아요. 지금은 가득해서 20잔이면 지금은 한 40잔. 40잔. 방금 소맥 몇 잔 돼서 했는데 눈빛이 한 잔 딱 하면 좀 좋겠는데 그 느낌을 느낌이 여기 풍경도 그렇고 그러니까. 맛있는 거 있으면 아까 또 비가 살짝 맞았었어요. 그리고 소맥만 아니 그 저 김희선 씨 하면 또 별명이 또 굉장히 좀 많은데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 있어도 12시를 안 넘긴다고. 12시 되면 취하니까 생각이 안 나나 봐. 고민에 대한 걸. 아니 근데 실제로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? 네.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때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6년 제가 쉬었어요. 그때 약간 좀 위축되는 건 있었어요. 아이를 안고 아이한테 이제 젖병을 물리면서 TV를 보는데 저랑 같이 활동했던 배우들이 너무 좋은 작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나만 처지는 것 같고 이제 애 엄마를 안 되나? 막 이런 그때는 조금 많이 혼자서 이렇게 좀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. 아니 진짜 그 김희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김희선 씨는 늘 좀 당당하고 솔직하고 뭔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? 워낙 저는 약간 수식어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. 것처럼 뭐 예쁘다 이러니까 이제 나는 예쁘다란 말로 지금까지 그나마 버텼는데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었는데 이제 나는 뭘로 대중 앞에 서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. 이제 예전에 다작을 안 했어요. 네. 근데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. 네, 촬영 현장이 이제는 너무 즐겁고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. 제가 뭐라고 그걸 거절하고 내가 그걸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준 사람이 있는 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남편이 막 이런
아이가 있는 역할 이런 게 이제 조금 생소할 때였어요. 그렇죠. 그런 역할을 이제 그 전에 하지 않으셨었기 네.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점으로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냥 내 상황에 맞는 내 역할을 하는데 왜 내가 우울해하지? 맞아요. 맞아. 나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역할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.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반응도 너무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 오히려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지?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SSG 랜더스의 머슬퀸 치어리더 배시원입니다. 야, 머슬 퀸. 네. 21년을 활동한 치어리더가 우리 수현 씨가 유일하죠. 네, 아마 전 구단 중에 제가 이제 최초이고 또 없을 거예요. 최장수이기도 한데 또 최고령이라서 아, 그러시군요. 그 치어리더는 어떻게 그럼 되신 거예요? 지원을 하신 건가요? 또 아버지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세요.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가서 이제 야구 이렇게 보고 또 엄마가 못 먹게 한 것들을 아빠가 야구장을 사주시니까 그래서 야구장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도 추고 야구도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예. 딱 우연히 본 그 신문 기사에 그 SK 와이번스에서 정말 유명한 언니였어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그거 보고 약간 저도 홀린 거죠. 어. 아 이쁘다 이러면서 무작정 구단에 전화를 건 거예요. 거기 이제 전화번호에 적힌. 보고. 네. 전화 걸어서 나 인천 사람인데 마침 인천 팀이니까 나 치어리더 시켜줘라. 그냥 되게 갑자기. 대범하게. 그냥도 아니고 나 인천 사람인데. 아, 나 야구 진짜 좋아하니까 춤도 잘 춘다 심지어. 이거 뽑아봐라. 아, 그리고 수현 씨, 난 너무 정감 있는 게 요즘 전화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. 요즘은 다 이렇게. 요즘은 다 이렇게. 이게 편하죠. 우리는 무조건 이거니까. 예, 너무 좋네요 오늘. 예.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럼 오라고 했어요? 일단은 구단에서 약간 당황해 하신 거죠. 당황. 얘 뭐지? 얘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의심을 하시다가 그 이벤트 응원단 업체를 소개를 해주겠다. 아. 그래서 바로 가겠다. 예.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오디션을 하게 된 봤어요. 거죠. 예. 가서 그 뭐 어떤 오디션, 어떤 춤을 추셨어요? 일단 키가 좀 되니까 네. 키는 합격. 얼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화장으로 커버하고 뭐 어릴 때니까 어릴 때니까 아니, 무슨- 지금은 얼굴이랑 살짝 다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꾸미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인천 사람이잖아요. 아우 그럼요. 예. 그래서 뭘 하셨어요? 가서 일단 춤 실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막 춤을 췄죠 막 이러고. 아 그냥 예. 딴거 없이? 춤추고. 근데 예. 약간 치어리더 동작과는 조금 다른데. 그렇지. 사실 그런 동작은 아니니까. 뭐 가르쳐 볼까 이제 약간의 가능성을 좀 보신 것 같아요. 뭐 그런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둘까?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? 사실 20대 때는 좀 슬럼프도 있었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어리더를 오래 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 시즌만 더 하고 그만두자. 한 시즌만 더 하고 그만두자. 약간 이런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욕심으로는 연장을 좀 시키고 싶은 거죠. 사실은 이 한 업계에서 또 이런 수현 씨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조금 더 해도 되겠다. 나도 더 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전체적인 생명력이 맞아요.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. 저는 굉장히 수현 씨가 또 본인이 의도하셨던 안 하셨던 굉장히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가끔 이제 시즌 초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할 때 언니 뭐 올해도 하시죠? 네 물어봐요. 언니 올해도 하시죠? 뭐 언니 진짜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해줘요. 맞아요. 우리가 힘들어도 언니 보고 와 수현 언니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요새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있는 광남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화지혜입니다. 야, 지혜 양이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. 네, 아니 그 먹방을 찍었던 게 그 몇 학년 때죠?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. 이게 4년이 지났구나.
재앙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. 5년 전에 그 이어폰을 끼고 순수하게 이제 바다포도 ASMR 먹방을 이제 올렸는데 요게 우리 또 이모 삼촌들에게 힐링을 준다며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ASMR 영상 하나로 2,300만 뷰. 한때 ASMR 그 유튜브가 또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유독 우리 지혜 양의 ASMR이 우리 이웃 그 조카가 보내준 듯한 네네네네. 영상. 그게 좀 그 인기의 요인이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영상 촬영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? 처음에는 친구들이 슬라임 영상으로 한두 명씩 찍기 시작해서 저도 처음에는 슬라임 영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요. 근데 슬라임 영상이 인기가 없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 해가지고 그거는 조회수가 안 났어요? 그건 안 나왔어요. 얼마나 나왔어요 조회수가? 한 100명? 아 100명. 아 조회수 한 100회 정도. 그래서 이제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자 해서 바다포도 ASMR 시작한 것 같아요. 아니 그 촬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? 촬영은 그 탁자 있는 필통 올려놓고 집에 있는 이어폰 아무거나 해가지고 여기 붙여서 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니 그 부모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한 거예요? 네, 혼자서 그 몇 시에 찍은 건데요? 밤 12시요. 아 그럼 어머니 아버지 그럼 어머니 아버지 주무셨을 텐데? 네, 주무실 때 몰래 찍은 거예요. 아 왜 주무실 때 찍었어요? 저희 엄마 아빠가 유튜브 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. 아 어린 나이에 관심 받는 게 좀 그러셨나 봐요. 이게 막 댓글도 또 달리고 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시고 충분히 또 이 뭐 이해는 됩니다. 영상 업로드도 엄마 몰래 했어요. 뭘로 하셨어요? 그 계정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? 아빠 유튜브 계정이 있길래 오 굉장히 아빠 유튜브 계정으로 올렸어요? 네, 이게 이제 올린 걸 알고 부모님이 좀 반응이 어땠는지. 예, 처음에는 아빠가 엄청 혼냈어요. 너 이거 왜 올렸어? 아빠가 올리지 말랬지? 이러면서 엄청 혼냈는데 예. 이제 한 번 인기가 뜨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음식도 사주시고 그랬던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먹방을 본격적으로 해보라는 판을 좀 부모님이 좀 깔아주셨군요. 지혜 양이 유퀴즈 나와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그래요. 네. 달콤이 여러분, 정말 관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어딘가에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달콤이 여러분 사랑해요. 아유 다들 뭐 그냥 오늘 뭐 인상이 그냥 네, 저는 꿀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수의사 허주행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꿀벌을 진료하신다 보니까 약간 꿀벌을 좀 닮으셨네요. 아 그런가요? 좀 약간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? 저도 좀 이렇게 하관이 많이 튀어.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귀염귀염한 얼굴이. 아닙니다. 아니 보시는 분들도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게 저 꿀벌 전문 수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? 말 그대로 꿀벌의 질병을 진료를 하면서 꿀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다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이제 꿀벌의 질병에 의해서 이제 아팠을 경우에 진단을 하고 지금 보면은 꿀벌이 기고 있는데 이렇게 날개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발육돼 있어서 날지 못하는 벌들.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꿀벌이 또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뭐 농약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공사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나왔든지 이런 것도 벌한테 데미지를 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체크를 해서 건강하게 꿀벌이 좀 클 수 있는 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. 꿀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좀 많으시다고요. 진짜 일만 하더라고요.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. 그렇구나. 그래. 꿀벌 한 마리가 이제 벌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70만 송이의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.
570만 송이요? 예,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지구의 4바퀴가 넘는 17만 6천 킬로미터 정도를 비행을 해야지 한 마리의 꿀벌이 1kg의 벌꿀을 갖고 올 수 있어요. 그 꿀벌이 보통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? 이게 계절마다 약간 다른데요. 막 5, 6월 달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꿀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밖에 못 살고요. 그렇게 금방 가요? 예, 그걸 여름 꿀벌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월동을 겨울을 나는 활동성이 적은 꿀벌은 4에서 6개월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. 아니 그 이제 사라진 꿀벌을 돌아오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꿀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죠. 아무래도 나무도 많이 심고 밀원수도 많이 심고 농약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살포하지 않고 좀 꿀벌한테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농약을 쓸 때만 딱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우리 그 개체 수가 준다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사실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맞습니다.